BMW 차량 화재 영상 통해서 보셨지만 지금 사태 정말 심각합니다. 어제 또 2대의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중 한 대는요, 이 리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었다고 하죠.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운행 정지 명령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 어제 하루 종일 BMW 고객센터는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차 한 대 잘못 사서 이게 웬 고생이냐 이런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불처럼 옮겨붙는 차량 화재 사고, 급기야 BMW 차량 화재 사고 피해자들이 BMW를 강제 조사해달라며 형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진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문제, 법무법인 이경희 최진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또 2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기존에 화재가 많이 났던 520D 차량이 아니라 7시리즈에서 불이 났고 또 3시리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BMW에서 B가 불난다는 불자동차가 아니냐 하는 버닝, 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불안과 어떻게 보면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주로 이게 그 520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준중형차, 중형차 내지 중대형차였는데 지금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준중형,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그리고 7 시리즈는 가장 큰 대형차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형 그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5 시리즈가 문제였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준중형이었다고 할 수 있는 3 시리즈에서 불이 났고 더불어서 가장 큰 차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고급차라고 할 수 있는 7 시리즈까지도 불이 났다는 점에서 네. 한마디로 모든 라인업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네요.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차종이 BMW가 밝힌 그 리콜 대상 차량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예. 다만 연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게 그 7 시리즈 중에 2012년부터 15년까지가 기본적으로 이 리콜 대상인데 네. 어제 불이 났던 그 사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1년식이었다라고 해서 모델 자체는 대상에 포함되지만 연식 자체로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32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14년형으로서 이번에 공식 그 자발적 리콜 대상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어쨌든 간에 좀 그 리콜 대상 아니었던 부분까지도 하다 보니까 과연 BMW가 얘기하고 있는 그 화재 발생 원인이 제대로 짚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이제 BMW 측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EGR 부품 결함에서 찾고 있는데 어제 화재가 났던 그 BMW 7 시리즈 차량은 EGR을 또 쓰지 않는 차량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의구심이 EGR 결함이 정말 원인이 맞냐라는 걸 다시 한번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 시리즈 중에 이게 그 2012년부터 15년까지 대상이 그 EGR의 결함이 있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 7 시리즈도 2011년에 EGR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 자체가 약간 달라서 이제 그 리콜 대상이 아니었는데 더불어서 화재가 난 이후에 어제 화재가 난 그 차량의 EGR을 떼서 분석을 해봤더니만 네. 일반적으로 EGR 그 파이프가 보통 그 크랙이 금이 가서 거기에서 이제 누수가 되면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깨끗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검댕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네.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다는 것은 결국 EGR 문제 자체라기보다는 다른 곳에 어떤 기계적 결함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고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만 유독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불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번에 BMW에서 단정적으로 EGR 자체의 구조적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4개 조건이 결합해서 불이 났다라고 하지만 그와 같은 분석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그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더욱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인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인 것이죠.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차주들이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제 어제죠. BMW 관련자들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리하면 BMW 이제 임직원들을 직접 고소하신 겁니다.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형사 고소를 했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소송 배경과 함께 지금 고소를 진행하는 이유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결함 은폐를 한 경우에 최대 10년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함 은폐, 지금 뭐 드러난 것만 해도 결함 은폐가 합리적 의심 없이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사실이 드러났지만, 보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빼박 증거라 그럴까요? 독일 본사와 BMW 코리아 간의 오고 간 이메일, 그리고 BMW 코리아와 여기 판매 대리점 서비스 센터와 오고 간 이메일, 또 이 EGR 부품을 제조한 한국의 부품회사와 오고 간 이메일, 이런 것들을 보면 더욱더 은폐가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해서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BMW가 강제 수사를 받게 한다라는 게 이제 본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지금 현재까지 BMW 행태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예, 결함 이 EGR 문제를 2016년에 알았다, 이렇게 독일 본사에서 온 사람들이 지난 월요일에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2년 반 동안 시험만 하고 원인은 못 찾고 2년 반을 보냈다는 건데, 그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런 데서 이제 이 강제 수사가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BMW 측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라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라는 건데요. 결국 판단을 이제 법원이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BMW도 이제 반격을 할 거고요. 글쎄, 이번 소송 승산이 좀 있다고 보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BMW가 문제를 알았다, 이렇게 시인을 했고요. 네. 결함 은폐 사건에서 이렇게 문제를 알았다고 시인한 경우가 적고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 된 셈이고, 또 하나는 이 설계 변경, 그러니까 문제된 EGR 밸브나 EGR 쿨러의 설계를 2015년 말 16년 초에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게 화재 발생 위험이 없으니까 그걸로 교체하는 리콜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설계 변경 전후에 바뀐 부분을 보면 이미 뭐 EGR 쿨러가 라디에이터 면적을 키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어컨처럼 뭐 10평짜리 에어컨을 20평짜리 에어컨으로 키웠다, 이렇게 시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 변경의 원인을 살펴보면, 또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얘네들이 화재 원인을 이때 알았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017년에 BMW 서비스 센터가 이미 EGR 부품, EGR 이 밸브하고 EGR 쿨러를 교체하는 수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그때 이 EGR 이 화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 화재 발생하는 것과의 연관 관계를 알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체를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상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르면 판매 차종별로 판매 대수의 4% 이상 그리고 50건 이상 수리하면 이 의무적 리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2018년 초에 보니까 너희 이 EGR 밸브하고 EGR 쿨러 교체는 많이 했네, 이거 법에 따라서 의무적 리콜해야 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5만여 대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했는데요. 네. 네.
이때 요번에 이제 국토교통부에다 한 리콜을 같이 실시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화재 원인이 있는 거를 이미 환경부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보면 이재열 밸브가 열린 채로 그대로 고착돼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엔진에서 나가는 뜨거운 공기가 계속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많은 거고, 또 EGR 쿨러가 열 손상이 된다. EGR 관이 막힌다. 이렇게 결함을 다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화재 발생의 원인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놓고 우리는 화재 발생한다는 걸 몰랐다. 네. 이렇게 변명을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고, 그래서 국토부에 지난 7월에 실시한 리콜도 당연히 4월에 실시했어야 된다.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4월에는 실시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예. 네. 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다라고 성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민간에서 소강하기 전에 뭔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부 대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환경부가 4월에 이거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못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2016년에 닛산 캐시카이라는 SUV에 대해서 이 조작이라고 환경부가 판정을 합니다. 그때 닛산은 뭐라고 변명했냐면 EGR 이 튜브라는 것에서 이 화재가 발생한다. EGR을 계속 돌리면 EGR 튜브가 녹아서 화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끌 수밖에 없다.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끄니까 이거는 조작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닛산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바로라는 SUV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해보니까 화재가 직접 발생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또 환경부는 EGR 튜브라는 EGR 모듈의 한 부품이 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4월 리콜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몰랐다. 이러는 건 말이 안 되고, 또 네. 국토부는 환경부 리콜 다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건데 그걸 보지 않았다.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 대리인 맡은 법무법인 발언의 하종선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네. 자, 지금 변호사님. 이게 일단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싸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형사 사건은 만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문제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이 이른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재조물 책임인데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도 은폐했다라는 내용이 비슷한데요.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옥시의 어떤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형사 고소했습니다만 일부는 무죄가 나고 또 일부는 유죄가 남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아마 그와 같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형사 고소를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소인 측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장의 근거가 탄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BMW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대표이사와 더불어서 또 독일 본사에서 기술 담당 수석 부사장이 와서 얘기를 하기를 문제가 있었는 것은 맞는데 그 원인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것이 올해 6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단순한 의혹을 알고 있는 정도 그리고 원인을 확정했는 이 부분을 알았던 시점과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소인과 이 회사 사이에 공방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고소인들의 지금 기본적인 목적은 그와 같은 것을 알려고 하면은 내부 문건을 알면 된다. 한마디로 BMW 본사와 BMW 코리아 간의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만 확보한다고 하면은 누구 말이 맞는지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내부적인 BMW 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리는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그 소비자 보호나 이런 부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고소에 있는 것에 따라서 BMW 코리아에 대한 내부적인 압수수색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네. 이 고소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을 은폐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와 같은 결함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지금 BMW 코리아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있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토부에서 이제 운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면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예. 실제로 지금 그 이와 같은 그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운행 중지 명령을 해도 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는 최초의 국토부의 어떤 실무자급에서는 그거 뭐 별 실효성도 없습니다 했다가 이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랴부랴 나와서 이것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근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법 규정에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와 같은 그 운행에 지정이 있을 경우에 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라든가 이것을 단속하는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체할 다른 거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러게요.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버리면 당장 정말 운전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그 것도, 예. BMW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동종 내지 유사한 차로 렌트카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네. 이미 렌트카가 제대로 BMW급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 와봤더니만 동급의 국내 어떤 그 중형차만 준다 이런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과연 남아있는 다른 그 수만 대의 차에 대해서까지 네. 렌트카를 주고 지금 있는 그 520D 모델에 대해서 그 운행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실효성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공리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선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네. 기회를 더불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